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머니 이혜림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많이 가는 맛집을 찾아다니고 핫한 아이템들을 즐겨찾기 해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미 빅데이터 활용을 잘 하고 계신 겁니다. 나아가 투자의 방향성을 더 앞서갈 수 있도록 오늘도 빅머니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헤드라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는데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QE 축소에 대한 그 시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고공행진을 나타내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값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누군가 세상을 바꾸고 산업의 혁명을 나타낸 것은 그 예전 누군가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창조경제의 중요성은 더욱더 가중화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21세기의 에디슨을 찾아 나서 보도록 하죠. 발명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빅머니의 마성의 조남자 이규창 기자 이항엽 위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빅머니 함께하면서 창조경제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새 정부 들어서 그게 강조한 그 박근혜 정부의 그런 영향이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와 관련한 발명에 대한 주제를 선정해봤는데 자, 두 분께서는 이 창조경제, 발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그 창조란 말이 결국 창의적인 사고에서 나온다고 믿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오늘 창조경제 슬로건 정말 저한테 딱 맞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뭐 선호하는 입장이고요. 사실 보면 예전에는 IQ를 중시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보면 IQ는 근데 어쩌면 약간 단순한 계산, 빨리 좀 기억하는 이런 거였고요. 얼마 한 10년 전부터 EQ라는 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 엄마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뭔가 창의적인 사고 뭐 이런 건데 사실 저는 IQ랑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실 IQ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한 번씩 하는데 한번 검사하면 담임선생님 불러요. 너 좀 이상하다고. 대학교 갔을 때도 이상한 눈초리를 보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이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나 형편없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저 의외예요. IQ가 굉장히 높으실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창조경제 시대에 딱 맞는 인물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창의력인 거, EQ는 제가 한번 또 해봤는데 상당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사실 보면 올해 노래 음악들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이 음악이 올해 대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 딱 맞는 건데 GD의 우리 삐딱하게라는 노래 아세요? 정말 젊으셔요. 근데 노래 자체 제가 음악이나 그런 거 떠나서 가사라든가 입장이 똑같은 거죠. 이 GD가 저랑 같은 생각을 해서 만들어놓은 것까지 는 모르겠죠. 가사도 약간 연애 같은 것이 많은데 그보다는 뭔가 삶을 정해진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삐딱하게 보면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거. 완전히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약간 변형시키면서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게 바로 창조경제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이 음악이 너무 좋아요. 어제 이효령 평론가의 한마디를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드래곤하고는 굉장히 연령차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좀 같이 가보시려고 하는 안타까운 눈물겨운 노력인 것 같아요. 16살밖에 차이 안 나요. 어떤 생각 저는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발명이라는 거는 이제 거의 없어요. 에디슨이나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정말 세기가 지나도록 기억이 되고요. 요즘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과학을 이 손바닥이라고 간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쭉 뽑아내는 게 이게 첨단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씩 발전시켜가고 변형시켜 간다는 점에서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삐딱하게 보는 것도 하나의 발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남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창조경제 발명에 대한 빅데이터 특급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사랑한 조선 최고의 발명가 장영실, 인류에게 빛을 선물한 천재과학자 에디슨,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 미래를 만들어가는 앨런 머스크까지 세상을 바꾸는 건 바로 발명가들의 아이디어. 작은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큰 수입을 창출하도록 도와주는 국내외 발명 지원 플랫폼부터 기상천외한 발명품 열전까지 오늘 빅머니에서는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더 주목받고 있는 발명에 대한 빅데이터 토크를 나눠본다.
네, 히든 차트부터 함께 할까요? 오늘은요, 네. 여러분들이 웃음이 날 만큼 황당하고 재미있는 이색 발명품에 대해서 히든 차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진 않은데,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이디어 상품들. 먼저 첫 번째 이색 발명품은요, 일본에서 발명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꼭 일본에서 많이 발명이 되는데, 그렇죠. 이동식 침낭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같이 보실까요? 사실 이게요, 지금 걸어 다니면서 입는 건데, 야. 정말 추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보면 이제. 산에서 저렇게 입는 근데 거죠. 산에서 입는데 위험해요. 왜냐면 화장실 갈 때 좀 어떡하라는 다 거예요. 먹고 가야죠. 아니, 홀랑 벗을 수도 없고. 팔하고 관이 걸어다니는 느낌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잘 보세요. 우리 보면 크리스마스 때 보면 애들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곰 모양으로 달린 건데 그런 거에 원형한 거죠. 저런 것들이. 눈사람 같아요. 아이고. 아니 가볍게 왔다 갔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주복 같기도 하고. 예, 예쁘게 생겼네요. 근데 화장실 네. 한번 가려면 일단 다 벗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단점이죠. 사실. 아, 이거 저 와이프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저거 입혀서 저 거실에 내보낼 것 같은데요. 네. 자, 재밌는 이색 발명품 이 두 번째는요 더 기상천외합니다. 특히 아이 엄마들 있으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저거 우리 집에 딱 들여놔야 되겠다라는 건데 아이들이 다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온 집안을 청소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아예 붙여버린 거예요. 걸레를.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 아예 걸레를 입혔군요. 제가 사고 싶네요. 정말 아이 있는 집에서는 정말 좋겠어요. 사실 실제로 이 발명품 본 주부들의 반응이요. 네. 정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너무 웃긴 반응이 있어요. 저 옷을 우리 술 먹은 우리 남편한테 입혀야겠다. 이런 반응이 가장 압도적이었어요. 고주망태가 돼서 네. 집안을 이렇게 둥글둥글 그쵸. 네, 다니는 돌아다니면서 닦으라는 남편분한테 거지. 필요하죠. 가끔 취하면 깨보면 거실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아마 다음에 이제 입혀서 거실에 내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거는 정말 판매가 될 정도로 네. 엄마들한테 인기가 있는 상품이라고 하고요. 자, 일본에서는 워낙에 황당한 발명품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101가지 쓸모없지 않은 발명품이라는 책도 있어요. 책에 나온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이건 뭘까요? 사인데 저거? 비 맞지 네, 말라고. 비닐을 이제 둘러싸는 거죠. 통같이 맞아요. 만들어서. 비 올 때 일단 옆으로 튀니까 시선 집중은 다 될 것 같네요. 네. 사람들한테. 저거는 라면을 시키는 라면 거. 시키는 거. 사실 저희도 이 대단한데요. 화면을 지금 처음 봤잖아요. 어머, 저거는 맞다. 립스틱 맞아요. 그냥 저게 옆에 뭐예요? 삐져나가지 말라고요. 립스틱 라인을 정확하게 잡기 힘드신 분은 저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건 뭐야? 아니야. 거. 대박이네 이거. 그래요. 네. 이건요. 지금 이규찬 기자한테 지금 필요한 쿠팡이가 거예요. 생겼는데 저거 좋은데요? 위에다가 아예 두루마기 휴지를 달고 코 풀 때마다 저렇게 쓰는 거예요. 전철에서 정말 그럴 저 것 밑에 같고 저거는 뭐죠? 서서 자는 거래요. 맞아요. 뭐라고요? 저도 머리가 무거워서 네. 지하철에서 꼬박꼬박 졸면 옆 사람한테 패를 끼치는데 저렇게 앉아서 자갖고. 맞아요. 저렇게 저 붙여놓으면 화장실 뻥뚫어를 저렇게 사용을 하네. 예. 머리 무거우신 분들 저거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이거 바퀴벌레 잡는 바퀴벌레 거. 잡이요. 네. 저렇게 때리면서도, 때리면서도 때릴 수 있게 놨군요. 그래요. 바퀴벌레 이렇게 그냥 휴지를 잡기 좀 찝찝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여자분들 특히 슬리퍼로 네. 막 잘 잡으니까 차라리 슬리퍼를 손잡이를 달아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군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괜찮은데요. 저희도 깜짝 놀랐네 보면서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좀 뭐 한번 구입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그 중에서? 저는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유리 얘 딱 막아갖고 안 흔들리게 하는 거. 그거 하나 사고 싶네요. 네. 저도 머리가 커서 그거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거 저기 우산 밑에 이렇게 쳐주는 거, 그거는 네. 좀 반투명으로 하게 되면 네. 연인들이 이렇게 안에서 알콩달콩 하면서 앞에 안 보이겠군요. 네. 근데 이렇게 황당한 이색 발명품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일상적인 네.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는데 발명품으로 인한 가짜 사기 사건이 있어서 한번 황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얼마 전에 황당한 발명품 가지고 노인들을 속인 나쁜 일당들이 잡혔는데요. 네네. 차에다가 달아놓으면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서 무려 네. 우주의 주파수를 받아서 연비를 80%나 절감해준다. 네. 휘발유 값이 5분의 1로 준다. 이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분들이 정말 신기한 제품인가 보다 속으신 건데 이걸 가지고 당신 너무 좋은 것 같지 않냐. 투자라고 판권비 명목으로 7억 원이나 뜯어냈다고 합니다. 정말요. 보니까 정말 근데 이거 이런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실명은 거론 안 하겠네요. 시청자분들 판단하세요. 대통령 선거에 그런 분 나온 적 있잖아요. 내 눈을 바라보면 우주의 입으로 다 고쳐주겠다고. 그때 기억하세요? 0.4%인가 9만 몇천 명이 찍었어요 이분을요. 그분이 맞아요. 누구라고 말은 신혼부부한테 못하죠. 돈을 다 준다 그랬던 누구라고 그분. 말은 안 하죠. 예. 네, 그러네요. 눈을 바라봐. 모든 네. 것이 이러죠. 그런 거죠. 네. 네. 아니, 근데 속는 사람도 좀
바보 같다 이럴 수 네.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또 순진하신 분들도 그러니까요. 대화도 나누다 보다 네. 보면 그렇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 발명품보다 더 황당한 발명품 사기 사건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발명과 관련한 북데이터 이어가겠습니다. 네, 발명은 삼성전자가 눈에 띄고요. 3D 프린터, 혁신적, 그리고 일물로는 앨런 머스크입니다. 네. 창조 경제 타운, 그리고 창의 인재. 우리가 발명을 이야기할 때 요즘 많이 듣는 창조 경제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서 창의적인 인재를 많이 강조하는데 발명을 지원해주는 곳이 있다고요. 네, 이른바 창조경제타운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뭐 국민들이 내가 아이디어는 기가 막힌데 이걸 만들 수 있는 방법도 모른다 이런 분들은 다 여기다가 아이디어 올리면 알아서 착착착착 서비스해서 이거 조언도 주고 발명품까지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대한민국 정부에서요? 네, 정부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담당하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그 담당관님을 모시죠. 창조경제 기반 담당관님을 모시고 전화 연결해서 직접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정말요. 네. 창조 경제 타운 관계자분을 저희가 오늘 바쁜데도 네네. 직접 전화 연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장보현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장보현입니다. 네, 그 발명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창조 경제 타운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확실히. 네, 창조경제 하면은 이제 아이디어가 상상력이 자원이 되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해보고 싶어도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누구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기회를 얻어야 되는지, 이런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 멘토들이 들어와서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특허 확보 등등 마케팅 홍보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굴 만나야 되는지,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고민하신 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 창조경제타운을 찾아가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찾아가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찾아오면 이제 창조 아이디어 제안이라는 목록이 있어요. 그 메뉴에 자기 아이디어를 내용과 제목, 그다음에 지원받고 싶은 사항을 올리면 자기 분야에 대해서 또는 아이디어 창출인지 마케팅 홍보인지 어떤 아이디어의 단계별로 전문가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멘토링 상담을 신청을 하게 되면 적정한 멘토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품화, 서비스와 구현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두 분도 혹시 아이디어 있으시면 네. 미래창조 네. 여기 경제타운에 바로 의뢰를 하면 특히 좋을 것 저게 더 같아요. 창의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이니까 한번 같이 찾아뵈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빅본에 연결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장보현 과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발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적 관심은 한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 군데에서 지금 특허를 내신 분이 많아요. 특허 출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올해 8월까지만 하더라도요. 한 14만 7천 건 정도? 그리고 또 건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개인분들이 2만 7천 건이 했고요. 실제 특허가 허용된 거, 특허가 허가난 것이 1만 7천 건 정도 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특허청에서는요. 서울시 사람들을 모여갖고 완전 그런 거 하는 행사를 했었는데 대회를 네, 대회를 열고요. 했는데 네. 800분이나 여기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뽑힌 분들은요. 아예 10개 아이디어가 뽑혔거든요. 지금 오, 나오시는 아이들도 있나 봐요. 화면인데요. 학생들도 있고. 그것은요. 서울시민 발명경제였고 10개는 그중에 아예 특허 출원해줬고요. 이걸 사업화시키면서 기업도 연결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기로 했죠. 사실 그 요즘에 오디션 열풍으로 이제 가수가 되겠다는 사람들 많아진 것처럼 네. 발명가들의 좀 꿈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발명가들의 오디션도 있어요. 맞아요, 봤어요. 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아이디어 오디션 누리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한 발명 아이디어 올리고 네티즌이 이제 거기다 평가를 달아주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제 최종 심사를 해서 통과를 하면 이건 지식재산권을 출원해서 제품을 만들 수가 있고요. 최종 관문 소비자가 사실 선택을 해야 제품이 팔리잖아요. 네. 소비자 평가에서도 좋은 반응 얻으면 이게 아이디어가 바로 제품으로 돼서 시장에 나오기까지 완스톱 서비스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아이디어가 있어도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올해부터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도 있고 창조경제타운을 직접 찾아가셔도 되고요. 해외에서는 이런 발명 아이디어가 어떻게 제품까지 이어질 수 네, 있나요? 요즘 보면 소셜 커머스라고 얘기 많잖아요. 그래갖고 딱 이 발명에서도요,
소셜 발명 이런 딱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이트를 제가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소개시켜드릴게요. 미국 거에서는요. 퀄키닷컴이라는 게 있고요.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거 딱 화면 나오는데요. 그리고 노르웨이에서는 유니키아라는 곳인데요. 특히 퀄키 같은 건 이미 미국에서만도 회원수가 20만 명이고요. 한국 분들도 여기 직접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의 아이디어가 있다거나 제품 어떤 기획 같은 거 있으면 여기 SNS상에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거기서 수많은 개인들, 네티즌들 요즘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저것도 괜찮겠네요. 맞아요. 다 아이디어를 내갖고 거기서 평가를 해요. 그럼 거기서 또 투자가들이 모여갖고요. 야, 저거 한번 개발해주자. 그래서 모여서 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퀄키랑 노르웨이 유니키아.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뭐 저희 아까 보니까 화면에 나온 멀티탭도 우리가 네네. 길쭉한 거만 있는데 책상 다리 이렇게 동그랗게 감을 수 있는 멀티탭 이런 딱 것도 그거죠. 네.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정말. 이런 제품이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좋네요. 정말 간단한 게 빨대가 처음에는 직선이었대요. 근데 그거를 구부리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나 그러네. 유용해요. 그것도 대단한 창조네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뭐 이게 그러면 네 한번 제가 그 네. CNBC에서 IT업 신생 기업 과학 연구 중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들 조사에 최고의 발명가를 선정했는데 누가 뽑혔을 것 같으세요? 저는 스티브 잡스? 아 스티브 잡스도 많은 과반수를 저한테도 차지했는데요. 물어봐주세요, 저한테. 네 누구? 뭐 너무나 전 사실 그걸 봐기 때문에 아는데요. 앨런 머스크가 뽑혔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앨런 머스크. 예전에 네. 에디슨이 있었다면 요즘에 21세기에는 앨런 머스크인데 앨런 머스크와 같은 창의적인 인재가 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실- 어머니도 귀가 쫄깃해지실 것 야, 같아요. 이거 말씀드리면 오해하실 분 많을 텐데요.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요. 대학원에 유학을 갔는데요. 그때 제 개인적인 얘기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뭐 문화적 충격 뭐 느낀 게 있는데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딱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게 딱 있어요. 제가 영어 한번 해볼까요, 저요? 네네. 제가 여러분 간단한 거 얘기해 볼게요. 네. How are you doing? I'm fine, thank you. And you? 딱 이건데, 딱 이건데요. 이게 너무나 명확한 건데. 교과서에서도 How are you 하면 참. fine, thank you, and you를 다 everybody 모든 사람들이 네. 이걸 외우잖아요. 근데 이거 왜 갑자기 얘기를 해드리냐면 처음에 유학 가니까요. 영어를 모국어로 안 쓰는 전 세계 애들이 모여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어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레벨을 해서 강의를 네네. 수업 듣기 전에 이걸 영어를 좀 최소한 하라는 정도를 하는데 한국 사람이요? 농담 아닙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은 100몇 명, 99명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틀린 답은 아니잖아요. 제가 틀렸다는 게 안 하죠. 네. IQ 맞죠? IQ 한 150 나옵니다. 그렇게 잘하면요. 근데 여기 저 에피소드 저거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네. 항상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네네. 벌어졌냐면 가수 송대관 씨가 네. 미국에 가셨는데 이분은 영어 잘 못하시잖아요. 네. 친구들이랑 갔는데 네. 교통사고 난 거예요. 네, 네. 친구의 피가 철철철철 흘리고 있는데 교통사고 났으니까 경찰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찰이 how are you? 그러면서 괜찮냐 물어본 거예요. 네.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거예요. 피를 세상에. 흘리면서. 아, 그게 저는 실수를 당했다고 제가 현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남미 사람, 뭐 네. 유럽 친구들은 그렇게 안 하고 뭐 쏠라쏠라 해요. so good, 뭐 fine, thank you, 뭐 and you 뭐 이런 얘기, 오케이, wonderful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일괄적인 대답은 이제 아니다라는 거죠. 딱 그거예요.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한번. 네. How are you? So good. How about you? 오, 그리고 뭔가 먼저 다른 얘기를 다르죠.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영어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사실 네. 제가 또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는 정보를 많이 취급하니까 바로 1년 전에 선배한테 들었어요. 너 그렇게 얘기하면 고생한다고. 아. 너 내가 얘기하는데 약간 다르게 하면 패스한다 그래갖고 제가 그 시험을 패스했거든요. 네. 딱 그거예요. 제가 뭐 그 요령을 피웠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동양 사람들이 일관되게 대답하더라 이거죠. 딱 그 얘기입니다 지금요. 사실 창조경제의 핵심이 사실 이렇게 약간씩 변형해주거나 기존의 것들을 약간 더해주는 융합.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를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맞다. 그럼 둘이 합쳐봐라. 라는 융합이 네. 대세예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제가 아까 얘기한 첨단 기술의 1등자잖아요. 예전에는 답이 하나였어요. 이 하나로 쭉 달리면 되니까 빨리 달리면 1등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18개월마다 2배로 늘린다. 이래서 묘의 법칙 나오고 삼성전자는 우리는 12개월마다 2배로 늘려. 그래서 이제 황해 법칙이라고 만들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무어의 법칙이 깨졌습니다. 이제 더 네. 이상 속도 경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제는 융합을 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데 스티브 잡스가 사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긴 하죠. 스마트폰 사실 네. 이게 PDA랑 다를 게 없어요. 여기에다가 소프트웨어 뭐 얹었냐? 맥 PC에 있던 거 그냥 온전만 놨어요. 그랬더니 뭔가 새로운 것처럼 세상을 바꿨잖아요. 이런 뭔가 새로운 시도가 이제 요즘 시대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제가 또 그 몇 가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것도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좀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그만큼 차이가 난다 생각들이. 네. 통계학 시험을 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네. 그 전날인데 우리는 당연히 빨리 계산하고 암기. 빨리 공식 외워야 되잖아요. 네. 공식 복잡하고 많잖아요. 막 열심히 외우려고 그랬더니 교수가 친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준비할 게 있는데 특히 한국 사람 거기서도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잘 들으라고
계산기를 2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하려고 하는데 계산기 2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가 쓰다가 배터리가 나가니까 혹시 못 본다고. 그러면서 네. 더욱더 친절해 그 양반이. 친구 계산기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 사용법을 익숙하게 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하나 더 얘기하는데 절대로 공식 외우지 말라고. 왜냐면 공식을 다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문제 푸는 거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 숫자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풀이만 잘해오라 얘기를 그걸 딱 하는 순간 야 이게 뭔가 다르다는 얘기를 딱 했고요. 제가 하나 또 준비한 게 있는데요. 사실 저희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외국에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영어 시간에 숙제를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림을 하나 받았어요. 영어 제가 시간인데? 영어 시간인데 네. 자기가 본 영화라든가 중요한 얘기를 해주면서 영화를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비교하는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어머, 저거 직접 아들이 그린 저걸 거라고요? 아드님이 그리셨다고요? 약간 뭐 모방을 했겠는데 저게 야. 페르스의 폴리스라고요. 네. 이란의 아주 신세대 여자의 얘기를 다루는 건데 그거랑 우리나라 현실에 갖고 26년에 한 영화를 비교해서 한 건데요. 네. 이게 만화를 그려오는 건데 그게 영어 시간에 수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창조적인 융합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만화 그리면 완전 맞박 맞기 딱 좋거든요. 근데 대단해요. 그 네. 소설과 만화를 융합해서 재창조한다라는 그런 창의적인 인사가 사실 나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획일적인 교육이었지만 이제 좀 많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러냐면 요즘에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라는 거래요. 뭐냐면 비타민이 이제 우리 몸에 활력을 주는 것처럼 요거 하나를 가지고 과학이나 IT 기술을 어딘가에 접목해라. 요거 그대로 하지 말고 그래서 나온 게 뭐냐? NFC 택시 안심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요즘 그 여자친구나 이렇게 집에 귀가할 때 남자친구는 뒤에서 택시 번호를 보고 이렇게 외워주잖아요. 필요 네. 없어요. 스마트폰 딱 타자마자 좌석에 딱 대면 여기 현재 위치, 택시기사 아저씨 이름, 전화번호 이런 게 모두가 다 지인한테 자동으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거든요. 사실 원리는 간단해. NFC 그렇죠. 헤드폰마다 다 있는 기술인데 네, 네. 그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생활에 적용했더니 굉장히 효과적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스웨덴 하나 사례해야 될까요? 저건 제가 예전부터 안 듣는 게 아니라 한 2주 전에 우연히 내가 TV를 보다가 우리나라 케이블 TV에서 하나 봤는데 이게 스웨덴은 이미 한 1970년부터요. 피넛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발명이란 수업 시간에 아예 정해놓은 거예요. 과목을. 네, 그리고 아예 의무적으로 하는 건 공예 있잖아요. 나무로 뭐 만드는 거 그걸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나무 그 선생님이 있는데 발명 담임의 선생님이 있는데 이 양반이 뭐냐면 워낙 학교 수의 선생님이거든요. 오. 수의하시면서 목수로 하세요 학교에서. 근데 그분이 워낙 이런 아이디어가 좋아서 아예 발명에 담임을 시킨 거예요. 네. 그래갖고 두세 명씩 프로젝트를 해갖고 이렇게 뭐 이것 좀 만들어 오는 걸 아예 정규 수업에 하는 거고요. 이런 것에 바탕을 두니까 북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가 창조적인 기업이 많은 거예요. 그래요? 네. 제가 창조적인 기업, 그 기업도 TV에 나온 걸 제가 인용해드리겠는데요. 저도 그거하고 많이 조사를 했는데 해피삭스라는 회사예요. 양말 만드는 양말, 회사. 네. 양말을 보면 앉아서 다양한 울긋불긋한 양말을 만들고 딱 이런 양말인데요. 네. 뭐냐면요. 이게 네. 남자도 저런 거 신사복에도요. 저런 양말을 신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저도 저런 이쁜 양말 신고 네. 싶어요. 조금 뉴욕에 대박 났어요. 뉴욕에서 팔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다 팔아요. 우리나라도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자, 그게 바로 네. 대표적인 사례죠. 발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주목해야 할 산업이나 기업이 있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 발명 관련해서는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가장 먼저 뽑고 싶은 게 삼성전자예요. 제가 그 과거에 한번 에피소드 알려드리면 스마트폰 나왔을 때 LG전자가 따라오는데 한참 걸렸잖아요. 근데 네. 삼성전자 왜 따라갈 수 있었냐? 온갖 거 다 발명하고 있었어요. 태블릿도 만들고 있었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있었고 사업 언제 할지 몰라. 괜찮아. 해. 계속 만들어봐. 그럼 열심히 만들고 있다가 갑자기 스마트폰 뜨잖아요. 야 스마트폰 하던 너 어디 갔냐? 일로 와봐. 너 만들어. 그럼 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돈 되겠어? 말고.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 말고 이게 아니라 다 자유롭게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앞서갈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네. 또 어떤 산업이 유망할까요? 뭐 저는 사실 또 여기에 보면은 3D 프린터 혹시 네, 보신 적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네. 우리가 지난번에 소개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3D 프린터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대단한 건데 요즘 미국이 주도권 중국에 많이 뺏기고 있잖아요. 네. 중국이 제조업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힘들리는 거 아니야? 아니다. 이제는 제조업 필요 없다. 나중에는 아예 3D 프린터가 보급되면 제조업은 아예 취업 아무도 없다는 거, 제조업 네. 인력이 저료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뭐 하이퍼루프 같이 뭐 고속 맞아요. 이거 연결 튜브 여성 열차 이런 것도 되면 전기차가 지금 배터리 문제 때문에 사용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하이퍼루프만 되면은
전기차 도시 내에서만 돌면 네. 되니까 이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3D 프린터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가 떠올라요. 왜 어렸을 때 네. 내 얼굴이 어떻게 나오나 프린터에 얼굴 이렇게 대고 프린터 뚜껑 닫아가지고 이렇게 출력 버튼 그런 사람 있어요. 누른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더 맞아요. 창의적이죠. 근데 그게 진짜 내 얼굴이 3D 프린터로 나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신기해요. 딱 그거죠. 그렇죠. 제가 더 재미나기보다는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배워야 될 사람. 왜냐면 우리나라 그렇게 주입식 교육하고 매번 바꿨는데 불구하고 노벨상은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상 받은 게 없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공부하고 조기 교육을 열풍 했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창조적 경영인, 창조적 기업인, 아까 말씀드린 앨런 머스크가 대표적인 얘기고요. 매번 2, 3등을 하는 사람이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리드 헤이스팅입니다. 리드 헤이스팅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리드 헤이스팅이 뭐냐면 어렵네. 이 양반 네. 나이가 좀 있어요. 52살 정도 되는데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뭐냐면 예전에 비디오 대여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비디오 대여점은 아니라 이제는 이거를 인터넷 발달하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 보내주자는 거예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불법 다운로드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이제 다들 정기적으로 돈을 내고 하니까 이게 비디오 스트리밍 하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월, 2월부터는 직접 영화 드라마를 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에미상까지 받았다고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하도 커져갖고요. 미국에서 CBS가요. 공중파가 직접 여기에 스트리밍 들어가는 걸 계약했거든요. 미국 전역에서 트래픽에 아침 저녁 8시부터 10시에 프라임타임에 42%를 차지하고 있는 정말 대단한 회사가 됐는데 주가로 딱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그래프 보여드릴게요. 작년부터 올해까지요. 1,500억 올라갔고요. 지금 다른 요즘 모멘텀 주식 약간 쉬고 있는데요. 지금 넷플릭스만은 다시 사상체육과 근처에 다시 갔어요. 이게 바로 창조기업의 대표적이고 이게 부를 창조하는 대표적인 경영 실내죠, 이게요. 자, 그럼 오늘 딱 한 종목에서 넷플릭스를 가져오진 않으셨고, 왜냐면 네. 한국 기업을 봐야 되니까요. 네. 오늘 딱 한 종목 너무 궁금합니다. 이어지겠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에서 강조했던 것 중에 창조 경제, 그 안에서도 이 발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21세기 에디슨이 또 나오길 바라면서 앞으로 창의적인 인재로 아이들이 키워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의 딱 한 종목 보겠습니다. 이영경 위원 공개해 주세요. 제가 종목을 공개하기 전에요. 이건 미리 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앞서 일장 기자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손가락을 보여주면서 얘기했잖아요. 없는 거에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 아직 안 일부러 보여주시는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없는 거에서 새로운 거였냐 아니라 있는 걸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게 정말 진정한 부라고 네네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당장 사자 이런 게 아니라 위닉스가 바로 그런 회사예요. 있는 거에 발전. 네, 위닉스 하면 주가 많이 올랐다. 이거 가습기 이런 제습기가 아니라 이 회사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분들. 듣보잡이분들 많은데요. 열교환기 하면 아실 거예요. 열교환기 사업을 하면서요. 삼성전자 이미 37년째 납품한 회사거든요. 네. 그런 열교환기라는 기본적인 기술을 갖고 그다음에 제습기 시장과 요즘 보면 에어워셔 시장을 새로 확장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 경제의 어떤 하나의 모범 사례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가습기는 원래 있었는데 그렇죠. 이거를 박이 뻗쳐나가게 한 거지. 바로 그거죠. 네, 이규찬 기자 공개해 주세요. 네, 저는 한국의 앨런 머스크를 찾았습니다. 오, 바로 NC소프트, 김택진과 김정주 이 두 분이야말로 정말 한국의 앨런 머스크라고 불릴만 하죠. 김택진 씨는 뭐 아시다시피 전자공학도고요. 와이프인 윤송이 부사장도 SK텔레콤 출신이신데 그쵸, 유명한 네. MIT 박사였고요. 그리고 여기에 김정주 최대 주주가 넥슨이잖아요. 넥슨 넥슨이죠. 김정주 회장 같은 경우도 굉장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최근에 미국의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계신데요. 어떤 회사냐면 넘어지지 않는 전기 자전거 그리고 뭐 차량 교환 서비스 이런 거에 투자하세요. 그리고 게임에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말고 이런 데도 좀 투자하라고 얘기하시는데 딱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NC소프트가 더 확대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 두 분이 힘을 합친 게 바로 NC소프트인데 앞으로 무슨 일을 벌일지 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 자, 여러분은 두 분에게 어떤 종목에 한 표 주실 거세요? 몰리질 않아요. 요새 네. 보면요. 이규찬 기자, 이항용 위원 골고루 표를 주시는데 오늘 위닉스와 NC소프트입니다. 자, 오늘 발명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갔어요. 네. 하나만 했으면 제가 그 김택진 씨 얘기하니까 한마디만 네. 하자면 제가 2년 전에 글을 쓴 게 있는데요. 그때 윤송이 씨랑 결혼을 가면서 천재와 천재의 만남이라는 글을 쓴 적이 맞아요. 있거든요. 네. 딱 오늘 그 NC소프트 멋있네요. 정말 그
단순히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부부는 융합이잖아요. 정말 융합돼서 어떤 작품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저는 위닉스, 정말 좋은 제작해 주셨는데 나중에 위닉스 비슷한 종목 한번 또 찾아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종목 잘 들었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빅인 많이 참여해 주세요.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당첨자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좀 말랑말랑한 주제로 해볼게요.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기업을 상속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요새 드라마 상속자들이 그렇게 인기라고 합니다. 자, 그에 대해서 이야기 풀어볼게요. 자, 지금까지 빅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